네, 신현용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잘 지내셨죠? 예, 잘 지냈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어떤 또 성공의 기술, 취업 성공의 기술을 알려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. 네, 근데 제가 좀 얼핏 들었더니 네. 대기업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. 어디서 또 들었어요? 맞나요? 예. 예,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기업 공채가 시작되면서 뭐 서서히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기입니다. 또 이제 대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내면서 뭐 현재 입사 원서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대기업 공채 전형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가 뉴스 시간에도 뭐 대기업 공채 소식 계속 전해드렸잖아요. 네. 근데 오늘은 공채 특집, 네, 아주 슈퍼 특집으로 꾸며보는 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대기업 중에서도 이 세부적인 주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오늘 예. 주제가 뭐예요? 일단 그 지피직이 자신을 알고 좀 상반기 대기업 공채 한번 좀 같이 해보자 이런 의미로 오늘 좀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. 네. 일단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뭐 일단 자신을 알고 이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사실 이 회사에 좀 약간 신뢰를 끼치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겠죠. 근데 뭐 이런 자기 분석이니 나를 알아야 되는 이런 좀 거창한 말 말고요. 과연 내가 이 회사의 직무와 이 회사에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을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. 네. 또 올해 상반기 대기업들의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예전에는 이렇게 항목이 잘 바뀌지 않고 매년 똑같았는데 올해 좀 특징이 이 지원자들의 경험을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. 이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경험을 묻는다. 이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. 일단 뭐 기업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. 네.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CU로 유명한 그 BGF 리테일을 좀 보겠습니다. 예.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1번 항목을 제외하고 이제 2번, 3번, 4번, 5번 항목에 보면은 이 뭐 2번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경험 중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무엇이었나? 또 3번 같은 경우는 팀워크에 관련된 경험, 또 4번 같은 경우는 도전적이었던 경험 2가지, 그리고 5번에서는 희망 주식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경험을 한번 기술해봐라. 이 4가지 질문을 전부 경험을 기술해라 이렇게 좀 써 있다는 겁니다. 또 이제 많이 지원하는 회사죠. 한화 갤러리아 같은 경우도 이 1번의 지원 동기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경험을 위주로 기술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사실 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똑같은 경험에서 계속 중복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작성이 쉽지 않습니다. 또 이제 어제 서류가 끝났죠.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사진을 붙이지 않는다. 그래서 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. 이 항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4개의 질문 중에 2개의 질문이 경험에 관련된 것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역시 이 경험을 상세히 기재하라. 이 부분이 바뀐 부분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요즘 정말 기업들이 경험을 참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자기소개서 질문, 항목들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신입들이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안 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험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일대 전에도 몇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. 그 신입사원들이 입사해서 바로 관둔다. 이 부분은 인사팀에서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뭐 특별하게 고려하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 뭐 짧게는 하루, 길게는 뭐 3달 안에 그만두는 이 신입사원들이 많습니다. 이분들한테 좀 이제 ISR, 즉 스트레스에 따른 직무 만족도를 근거로 한 이 조사를 좀 해보면 그 내가 입사해보니 막상 생각해본 것과 좀 다르다. 그리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나쁘다. 이제 고용 브랜드인데요.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관둔다. 이런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. 사실 이런 신입사원들의 이탈률, 이런 것들이 HR을 담당하는 분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걸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. 또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과 또 특히 이제 지원하는 직무 분야에 어느 정도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이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이야기할 수 있는가. 이것을 평가했던 사람들이 일단 면접에 불렀을 때 자세도 좋고요. 태도도 좋고 또 막상 뽑아서 교육을 시켜보니 이탈률이 적더라. 이런 부분이 좀 경험적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. 네. 자, 혹시 또 다른 특징들도 있을까요? 뭐 역시 또 삼성그룹 빼놓을 수가 없죠. 네. 뭐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 다양성이라는 화두를 두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이런 그 공채 특징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특히 기업 내에서 뭐 다양성 지수란 것을 계산을 해서 뭐 인사라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뭐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이 변화가 있었는데요. 이 다양성이 이제 삼성의 기업 문화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. 그
채용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. 작년 하반기부터 자기소개서를 사실 그전에는 좀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. 먼저 그 삼성 직무검사죠. 사트, SSAT를 먼저 본 다음에 합격자에 한해서 삼성 SA라는 거를 받았었고요.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바뀌었습니다. 그 적성과 인성이 있는데 1교시에 보던 적성 검사만 실시를 한 다음에 삼성 SA를 받고 합격자에 한해서 토론 면접을 보지 않고 인성 검사만 봅니다. 그래서 네. 이 심층 면접과 PT 면접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. 그 어느 때보다 이 PT 면접에서 거의 뭐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참 많이 바뀌어요. 바뀐 부분들 살펴봤는데 뭐 경험도 많이 물어보고요. 다양성도 참 많이 따지고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에서도 변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.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? 맞습니다. 이제 대비를 좀 하는데 보통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 이 사트를 먼저 보기 때문에 학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. 자, 너한테 사트를 가르치는 저 강사분이 같이 시험을 보면 붙을 수 있겠니? 라고 물어보면 한 3초 있다가 대부분 웃거든요. 예, 그렇지 않습니다. 아닐 네. 겁니다. 이제 문제의 유형을 알고 그냥 접근하면 되지 이거를 무슨 정말 수능 보듯이 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좀 유념해 두시고요. 또 면접 같은 경우도 삼성은 이 조별로 움직이면서 시간 내에 면접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. 그래서 내가 몇 초, 몇 분간 말하는지 이 시간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미리 연습을 좀 해두면서 실제 면접장에서도 시간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인데요. 뭐예요? 사업 경험 등을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? 예, 우리 재건 MC가 만약에 그 애프터 커피였죠. 예, 그 커피를 20대에 차렸. 브랜드까지 굳이 그렇게. 예, 그 커피 가게를 만약 20대에 하시고 네. 좀 이제 좀 정리하고 나서 만약에 KT나 SK에 지원했다면 입사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래요? 예, 이 경험을 좀 살려주는 건데요. 예. SK 같은 경우도 올해 좀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소개서에 좀 기술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작년에 KT 같은 경우 KT에서 이 도입을 했던 부분인데요. 사업 경험이 있거나 자기가 어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으면 자기소개서에 기술해라. 이게 선택 항목인데 참 구직자 입장에서 안 쓰기도 그렇고 쓰자니 경험이 없고 좀 난감하죠. 혹시 사업이 잘 안 됐어도 괜찮아요? 그렇습니다. 뭐 사업을 망해도 상관없습니다. 이런 거 다 경험이기 때문에 네. 이런 기업들이 좀 이 사업했던 사람을 이제는 좀 우대하고 좋아한다.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 기업들의 변화 특징 살펴봤는데 다른 기업들도 궁금해요. 또 다른 기업들 없을까요? 예, 대기업들이 또 여러 군데 있죠. 네네. 또 이제 LG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어 스피킹 비중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. 그 우리 재건 MC께서도 영어를 같이 사용하는 이 바이링걸이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제 좀 트라이링걸 세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우대하겠다. 또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.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잡 캠프를 실시해서 사실 LG전자에 지원할 정도면 뭐 삼성이나 다른 회사도 다 지원을 했을 거거든요. 다른 데 중복 합격하더라도 우리 LG를 선택할 사람을 한번 골라보겠다.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네. 또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인적성 검사 아예 폐지했다. 이게 좀 유명했고요. 또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스펙과 배경을 보지 않겠다. 서약서를 제출해라. 또 이런 부분이 이번에 좀 바뀐 부분이고 또 이제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이 전에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영문학을 복수 전공한다더라. 이렇게 좀 뭐 듀얼 메이저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. 이 이공계랑 문과를 복수 전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올해부터 우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래서 좀 이렇게 준비했던 분들이 포스코의 공채 전형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진다. 뭐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대기업의 채용 부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취업의 기술 시간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. 여러 대기업들의 이 변화되는 공채 소식 그리고 대비해야 될 점까지 살펴봤습니다.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. 오늘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